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2013년 11월 4일 토요일 오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이주 신고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외이주 신고서와 재외국민 출국 신고서를 다소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국외이주 신고서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요 해외 이주법 제5조입니다. 해외 이주법 제5조에 보면 법 제6조에 따라 해외 이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 이주 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 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거는 해외 이주법 시행령 5조입니다. 그래서 법 6조가 그 해외 이주법 6조고 그 6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이제 제5조 해외 이주법 시행령 제5조 해외 이주 신고입니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 이주 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 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요 서류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주 대상국에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주 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영주권이겠죠.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을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왜 이 해외 이주 신고를 말씀드리냐면요. 이제 국외이주 신고서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늘 그 분석에서는 요 화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외이주 신고서, 해외이주 신고서, 그리고 재외국민 출국 신고서, 그 다음에 요 재외국민 등록 신청까지 같이 구분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근거법령 국외이주 신고서는 주민등록법 19조 1항 기억나시죠? 재외국민 출국 신고서는 19조 2항입니다. 그래서 19조 1항과 19조 2항을 통해서 재외국민 출국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9조 3항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행정상 관리주소, 요 19조 1항과 19조 2항의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해외이주 신고서는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재외국민 등록 신청은 재외국민 등록법 제2조. 자, 그 다음에 신고자. 주민등록법 19조 1항의 주어는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신고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서는 누가 신고하냐면 연고 이주 또는 무연고 이주를 하려는 사람. 요게 이제 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주 국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지 이주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서 직접 그 나라에서 이제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자, 주민등록법 19조 2항은 재외국민 거주자가 신고자가 됩니다. 틀리죠, 여기서는? 19조 1항은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국외이주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19조 2항은 이미 재외국민으로 출국을 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재외국민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시 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 출국 신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앞에 국외이주 신고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재외국민 출국 신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재외국민 등록 신청은 좀 다르죠. 여기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여기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여긴 재외국민 거주자, 여긴 그냥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학 간 사람, 회사 때문에 외국에 간 사람, 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재외국민관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죠. 그래서 신고 효과,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법무부로 이 사람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출국했을 경우에 다시 읍면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해외 이주 신고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법무부로 자료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으로 대상자 정보가 통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국외이주 신고를 우리가 강제로 입력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서 마찬가지로 법무부로 대상자 명단이 통보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국하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통보가 오죠. 자,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해서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면 재외공관에서 이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명단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거주자일 경우도 통보가 오고, 재외국민 거주자일 경우 통보가 오고, 또 거주불명자일 경우 통보가 오겠죠. 그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업무가 편합니다. 그래서 국외이주 신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법무부로 자료를 통보해 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됩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겠죠. 그걸 확인해 놓고 출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외국민 출국자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해 준다고 했죠. 그런데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안 하고 출국했습니다. 그러면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해외이주 신고를 먼저 했어요. 해외이주 신고를 먼저 하면 우리가 국외이주 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이건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국하면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안 하고 출국하면 재외국민 출국자로 구분 등록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이주 신고한 사람은 해외이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때문에 국외이주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해외이주 신고하면 우리가 다 해주거든요. 국외이주 신고 처리해주면 출국하게 될 때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거주자가 한국에 다시 들어온 재외국민 거주자가 출국을 합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겠죠. 그럼 우리가 다시 재외국민 출국자로 바꿔주는 거죠. 자, 재외국민 거주자가 출국 신고 없이 그냥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죠. 그러면 재외국민 출국자로 전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출국 후 모두 재외국민 출국자로 주민등록상 구분 등록이 변경됩니다. 두 개 다 국외이주 신고의 경우와 재외국민 출국 신고서의 경우가 재외국민 출국자로 주민등록상 구분 등록이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주소는 읍면동사무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행정상 관리주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행정상 관리주소에 가면 사람이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 살고 있더라도 공법사건 주소로서 효력을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외국민 출국자가 귀국할 경우는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귀국신고는 없는 겁니다. 귀국신고는 해외 체류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요 두 가지 국외이주 신고 업무와 재외국민 출국 신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이주 신고서와 재외국민 출국 신고서에 있는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교는 아니고 따로따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국외이주 신고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외이주 신고서를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여기 써 있죠. 해외 이주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재외국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 이거는 19조 1항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영주권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때 다만 해외이주법 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로 국외이주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 아까 했던 내용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국외이주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국외이주 신고하고 나서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으면 재외국민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이주 신고만 하고 출국하게 되면 재외국민 출국자로 전환이 가능하죠. 자, 3번 거짓 국외이주 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이전 절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신고는 항상 국외이주 신고, 어떤 신고든지 전입신고, 그 다음에 재등록 신고, 그다음에 해외 체류 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외이주 신고에는 항상 이 문항이 따르게 됩니다. 신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자, 국외이주 신고 요 1번 항목, 2번 항목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외국민 출국 신고서. 자, 재외국민으로서 이미 재외국민이 된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그래서 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출국자가 아니라 재외국민 거주자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 거주지에서 국외이주지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자, 2번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 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포기 신고하면 되죠. 자, 3. 거짓 출국, 무단 전출을 하려고 하거나 출국 신고를 한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를 옮겨 거주명 등록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무단 전출, 거짓 출국, 사실 거짓 출국은 어렵죠. 무단 전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거주불명 등록되는데 그냥 거주불명자가 아니고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이렇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같습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작성할 때 형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앞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작성 방법은 마찬가지로 더 어렵지 않죠. 더 쉽습니다.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고,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어쩌고 저쩌고 이 경우에도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자,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 신고하는 경우 당연하게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한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락처를 수집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 꼭 안 써도 된다라는 규정을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출국신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락처는 희망하는 사람만 작성하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된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출국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를 작성한다. 다 마찬가지죠. 자, 이주하여 사는 곳은 재외국민 출국자 신고자만 작성한다. 국외이주지에는 이주의 주체인 재외국민 본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그 신고서를 직접 보면 크게 무리 없이 이해가 갑니다. 이주 국가 칸에는 이주 예정 국가명과 지역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국자, 출국 포기자를 작성하는 칸에는 재외국민 출국 신고의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며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 중 포기한 인적사항을 포기자 인적사항만 모두 작성한다. 한 번도 안 읽어보는 거랑 읽어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내용은 뭐지? 내가 이해 못하면 민원인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정도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요번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드디어 반송된 내용 증명, 우리 그 신청 업무, 여태까지는 주로 신청 업무만 했었는데 다음에 요거 한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반송된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고 검토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